삼전도의 굴욕이라는 역사를 만든 인조는 선조의 5번째 아들 정은군과 인헌왕후 구시의 첫째 아들로 1595년 선조 28년에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종입니다.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은 선조의 5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종원군은 11살이던 1590년 선조 23년에 2살 많은 인헌왕후 구시와 결혼해서 16세의 인조를 얻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인조의 죽음, 삼전도의 굴욕과 권력욕에 사로잡혀 혈육을 죽인 왕이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조는 선조에게 첫 번째 손자였습니다. 선조는 인조를 몹시 귀여워했고 의인 왕후 박씨도 좋아해서 2살 때부터 궁궐에서 생활하게 했습니다. 선조는 인조를 안고 직접 글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어린 인조가 명민에서 일찍 문자를 깨우치자 사부를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궁궐에서 지내다가 선조가 죽은 뒤에야 궁궐에서 나와 살았습니다. 소년이 되기까지 인조는 선조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인조는 조선의 왕 중에서 가장 무능한 왕이며 자식인 소현세자와 며느리 민회빈 강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매를 쳐서 죽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사돈이었던 강빈의 어머니를 처형하고 친손자인 세자의 아들들까지 제주도로 유배보내 흉토병으로 죽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천륜을 저버린 어리석은 군주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왕이 어질다는 인자를 썼으며 국가의 공도 세우지 못한 왕에게 조를 써야 했을까요? 인조의 질병에 대한 인조실록의 기록을 찾아보면 젊은 시절에는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위 기간에 정국이 안정되지 못하고 노심초사 자신을 의심하는 성격으로 병이 생겨서 감기 증상이 자주 있었습니다. 인조의 질병은 어머니 인헌왕후 구시와 선조의 계비 인목왕후 김씨의 죽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나라에 병고가 있거나 가뭄과 홍수 등 천재지변이 생기면 근신한다는 뜻으로 고기 반찬을 줄이는 철선이나 반찬의 가짓수를 줄이는 감선을 했습니다. 또 일부 왕들은 신하들을 압박하기 위해 식사를 끊는 각선을 하기도 했습니다. 1626년 인조 4년에 어머니 인헌왕후 구시가 세상을 떠나자 인조는 너무 성실하게 감선과 각선에 임하다가 건강을 해쳤습니다. 인조실록에 따르면 인조는 오랜 기간 지속된 철선과 비정상적인 적은 식사량으로 몸이 수축해지고 얼굴이 검어지며 목소리까지 변했습니다. 특히 식사량은 문제가 될 정도로 적었습니다. 같은 해 7월 7일의 인조실록의 기록입니다. 전하께서는 지난 겨울 시질하시면서 바람과 눈을 무릅쓰고 찬 곳에 오래 계시었고 지나치게 애통해 하시어 옥체가 수축해지고 용안이 검게 변하셨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몸이 필부의 것과 같지 않다고 설득합니다. 성상의 한 몸은 종사가 의탁하고 신민이 우르르는 바인데 어찌 스스로 대수롭게 여겨 마치 필부처럼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십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정리를 억제하시고 적절한 보양의 방도를 깊이 생각하소서. 결국 인조는 신하들의 호소를 마지 못해 받아들입니다. 인조의 건강은 인목왕후 김씨의 죽음 이후 더욱 나빠졌습니다. 1632년 인조 10년 8월 3일 인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병안에 시중든 처음부터 밤낮으로 애를 태워 주무심과 수라가 절도를 잃어버림이 상사를 당한 이래로 이미 3개월이 되었으며 고급을 슬프게 하고 푸승기 밥에 물을 마심으로 해서 부지불각 중에 점차로 건강을 손상시킨 것이 반드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조의 정상은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9월 6일에는 인조의 안색이 검게 변하고 땀이 비오듯 하면서 몸에 오한이 생겨 반신이 마비됩니다. 약방에서는 과로가 큰 질병의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사람의 병이 되는 것이 내상보다 큰 것이 없고 고급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라며 지나친 슬픔과 과로를 피할 것을 간청했습니다. 인조는 재위 기간 내내 자기 병의 원인을 저주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무리를 없애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며 너무도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이 주술 집착 역시 전쟁과 반란, 궁중암투의 충격이 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일 것입니다. 1647년 인조 25년 4월에는 죽은 강빈의 무리가 자신을 저주해서 몸이 아프다며 강빈의 독약 사건에 대한 재심을 벌여 관련자 14명을 사사했습니다. 1649년 인조 27년 5월 인조는 스스로 병을 얻었다고 진단하고 의관 이형익을 불러 침을 맞았는데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의관들을 소집해 진찰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병세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시약청, 즉 왕의 병이 심할 때 임시로 둔 의료기관도 두지 않았습니다. 5월 7일 상이 미씨에 한기가 조금 있고 신씨에 두드러기가 크게 나고 유씨에 한기가 풀렸다. 의관들이 다 말하기를 오늘은 상의 증세가 갑자기 차도가 있으니 학질 증세가 조금 있으나 곧 그칠 것이다 라며 낙관했지만 그것이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인조는 1649년 인조 27년 55세의 나이로 학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조는 죽기 전부터 자신을 죽이려는 저주를 걸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 많은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성리학은 질병의 원인을 저주나 사기에서 찾는 행태를 배격하고 사람의 마음에서 찾습니다. 치료도 마음의 근본을 돌아보는 수양론에 무게를 둡니다. 1633년 인조 11년 2월 3일 예조참의 이주는 인조의 저주 타령에 강력한 제동을 걸면서 왕의 병이 국상을 치를 때 과로한 탓이며 이것을 치료하려면 의원들의 처방과 성리학적 수행을 제대로 받아들이라고 권합니다. 주자의 말씀에 병중에는 모든 일을 제쳐놓고 오로지 마음을 안정하고 기운을 기르는 데에만 힘써야 한다고 했으니 여기에서 병을 치료하는 요법은 조리가 어뜸이고 약물은 그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조주란 말세에 와서 나온 것으로 인심이 지극히 사악해 이러한 일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상제가 몹시 밝으시어 내려보고 계십니다. 이른바 사수란 것은 호매를 가리켜 하는 말이지 후세에 말한 바 썩은 뼈가 작용해 궤변을 부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여러 의원들의 말에 따라 한결같이 원기를 보익하는 것을 위주로 하소서. 인조의 병은 여우뼈에 걸린 저주 때문이 아니므로 치료법을 의학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인조가 사수와 호매라고 불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까지 죽인 인조는 분명히 정신질환을 앓았을 것입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사수, 즉 정신병은 오늘날 강박장애에 의한 조현병과 유사합니다. 강박장애란 불안을 야기하는 생각들을 떨쳐버리기 위해 특정 행동이나 의식을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생각, 감정, 상상에 집착하며 이로 인해 불안이 발생합니다. 이런 증상이 심해질 때 정신분열 현상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조현병으로 발전합니다. 인조의 삶은 왕의 건강에 관한 관념과 질병에 관한 관념이 국가와 가족, 자신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권력과 돈을 많이 가진 자라 하더라도 건강 비결은 소박합니다. 자신의 생활 속에서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고쳐나가며 건강 상식을 실천하는 것뿐이죠. 어쨌든 인조는 자신의 업보를 짊어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죽음이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인조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항상 삼전도의 굴욕으로 자손 대대로 부끄러운 역사를 남긴 어리석고 모질고 권력욕에 사로잡혀 혈육을 도륙한 왕이라는 사실만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조선의 왕은 어떻게 죽었을까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